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영상으로 찾아뵙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소파이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지난 은행권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말씀드렸던 영상을 공유해드린 뒤 소파이 주가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5.19를 단기적 저점으로 찍고 현재 조금 상승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현재 소파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자금 탕감 정책 상황을 체크업해보고 현재 미국 증시의 은행권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리뷰한 뒤에 주가 전망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소파이 매출의 걸림돌인 학생론 탕감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이 뉴스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 전개를 좀 자세히 다뤄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학생론 탕감 정책은 위헌 여부를 두고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파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업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였죠.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리파이낸싱, 즉 재융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수수료와 대출 상품의 이자 수익으로 수익을 많이 냈던 회사입니다. 이로 인한 매출과 수익이 예전부터 소파이의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던 만큼 소파이는 지난 3월 6일에 이 학생대출 이자 지급 중단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어요. 현재 소파이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입은 손실액이 약 1억 5천 달러에서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해당 정책이 2020년 팬데믹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니 손실액을 대략 175밀리언 달러로 잡고 대강 36개월로만 나눠서 계산해도 소파이가 해당 정책 때문에 분기 실적마다 약 14.6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최근 소파이의 대출사업부 실적에 비교해서 보시면 금방 보이실 겁니다. 대출사업부의 총 매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비용을 빼면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분기별 수익이 산출되는데요. 여기에 방금 계산한 약 14.6밀리언 달러의 평균 분기별 손실액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최소 약 7%에서 크게는 356%까지 차지합니다. 물론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이유는 소파이가 그만큼 2020년부터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소파이의 멤버수 등도 계속해서 증가해왔기 때문에 소파이의 손실액은 저렇게 단순히 평균적으로 저만큼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이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그 피해 금액도 분기가 지날수록 더욱 커졌다고 이해하셔야 해요. 위 단순한 평균 계산은 그저 소파이의 잠재적 손실액이 어느 정도로 컸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보여드렸을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복지 정책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불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인 만큼 좋은 복지 정책이라 생각은 되지만 이미 팬데믹을 거쳐 리오픈이 상당 기간 지났고 이미 백투 노멀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 정책을 연장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마켓와치의 기사를 보시면 소파이의 CEO인 앤소니 노토가 이번 달 초에 미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는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소파이에서 밝힌 손실액을 따져보면 사진 속 앤소니 노토의 표정이 적절해 보이네요. 어쨌거나 이 정책이 적절하든 적절치 않든 소파이는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고, 이에 반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정책에 찬성하는 대중들은 이런 소파이가 콕깝지 않게 보이겠죠. 이 소송이 승리할 경우 4천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시금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처지로 몰리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소파이 경영진들도 현재 위 고소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평판 전문가들도 소파이의 평판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코로나라는 재난위기 시국이 지나간 이상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복지 정책을 연장하려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파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화당 위원들,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학생론 탕감 정책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어제 CNN에서 뽑은 정치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화당이 바이든의 푸체 탕감 프로그램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캐서디와 에른스트 등을 포함한 39명의 공화당 원로들이 팬데믹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중단과 관련된 것들을 끝내려는 조치로 의회 검토법, 즉 CRA를 내놨죠. 지금 미국 상원의원이 총 100명이고 그 중에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한 명 더 많은 49명인데 그 중에 80%에 해당하는 39명이
이런 조치를 밀고 있다는 건 그냥 공화당이 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소파이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학생론 탕감 정책은 언젠가는 반드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탕감 정책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올 여름을 기점으로 종료되고요. 그 시기에 해당 정책이 반드시 종료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소파이에 예정된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호재를 뛰어넘는 건 이러한 정치적 악조건 속에서도 소파이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기특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죠. 즉, 더 이상 학생 대출업으로만 먹고 살던 옛날의 소파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 은행권 이슈를 함께 업데이트해볼까요? 제가 2주일 전에 은행권 이슈로 인해 시장이 급락하며 하락론이 거세지던 시기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며 현재의 금융권 위기가 이전처럼 시장을 파괴할 만큼 심각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분들이 금융권 위기를 염려하며 증시의 하락을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지금 증시의 분위기는 지난 2주 전 극도의 공포를 벗어나 다시금 탐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도 다시금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현재 은행권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패드의 새 부위원장 바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 금융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순전히 SVB의 경영진들이 분산 투자로 유동성 관리를 하지 못하고 채권에만 몰빵 투자를 함으로써 유동성 관리에 실패했다는 붕괴로 얘기를 하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사실상 문제가 터지기 전 작년부터 유동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렇게 유동성이 좋지 못한 은행들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심지어 도이치뱅크로까지 우려감이 번졌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견해는 골드만삭스와 양대 산맥으로 투톱인 JP모건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우려감은 좀 오바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증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물론 어제 수요일 증시는 크게 상승했었지만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확실히 잡힌 것 같지 않으면서 증시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증시에서 장기적인 관점은 제쳐두고 우선 현 시점을 두고 바라봤을 때 은행권 이슈를 두고 하락론자 반, 그리고 저 같은 상승론자 반이 있죠. 그 사람들 간에 팽팽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이 팽팽한 균형은 깨지고 어느 쪽으로든 증시는 방향을 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승을 보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이는 결국 은행권 이슈가 투자 심리를 잡아먹을 정도로 커지느냐 아니면 정리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은행으로부터 일어나는 대출이죠. 돈이라는 피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데 이 피가 돌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그 피가 돌지 않는 만큼 썩어 떨어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신용경색이죠. 이를 방지하려면 신용을 전제로 하는 은행의 대출 발생이 원활히 일어나면서 돈이 순환해야 하고요.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은행이 망한다는 건 곧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그 점이 바로 미국이 현재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심지어 대형은행들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는 이유이고요. 제가 현재 시장을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처음 은행권 이슈가 터졌을 때 그 문제가 사회에 미칠 파급력, 즉 어둠 속에 가려져 윤곽이 보이지 않아 시장이 크게 겁에 질려 있었다면 현재 SVB나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부실 은행들을 정부와 대형은행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수습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이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사태가 수습되어 가는 것이 보여지면서 당장은 증시가 상승할 여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파이의 경우 현재 금융권 위기가 불거졌을 때 발빠르게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FDIC 보험을 통한 예적금 보장을 최대 200만 달러까지 커버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예금 인출을 막고 유동성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융권 이슈를 잘 상쇄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신감은 예적금 보장에서도 나타났지만 무엇보다 저 위기의 상황에서 CEO 앤소니 노토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에 대한 하나의 큰 보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죠. 다음은 소파이의 차트 분석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파이 차트 흐름이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좋습니다. 소파이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소파이 주가는 지난 13일에 개파락을 하면서 5.1달러를 찍고 바닥으로부터 약 14%가량 상승한 상태예요. 개파락이 발생했던 만큼 소파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갭을 뚫어줘야 합니다. 즉 노란색으로 그은 저항선 부근을 브레이크업 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브레이크업 하려는 시도가 어제도 있었어요. 1시간 봉차트로 보시면 정확히 저번 개파락대의 고점과 어제의 고점인 5.92달러의 저항선에 부딪혀서 내려온 상태인데, 차트의 모양을 보면 커벤핸들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다시금 5.92달러의 저항선을 시험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저 저항선을 브레이크업하는 순간 일봉 차트 우측의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6.33달러까지의 매물대가 얕기 때문에 6.33달러까지는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5.92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금 떨어진다면 좀 더 기간을 두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앞선 소파이의 상황과 증시를 보았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보조지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의 경우 과매도 구간으로 넘어가는 듯 했으나 중립 영역에서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요. 맥디를 보면 이번 주 월요일 시그널선이 교차하면서 상승 추세가 확실시되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건 시그널선 교차 이후로 계속해서 간극이 벌어지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스토캐스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선이 빨간 선보다 위에 있고 그 간극이 더 벌어지면서 함께 고개를 쳐들고 상승하면서 과매수 구간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소파이의 주가를 전망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당장 내일의 PCE 발표만 잘 소화해낸다면 5.92달러 저항선을 뚫고 6.33달러 부근까지 올라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물론 당장 내일 PCE 발표가 한 차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파이는 성장성이 높고 실제로 학생론 탕감 정책이라는 핸디캡을 껴안고도 잘 성장하고 있으며 CEO를 포함한 경영진도 외부 위험에 대해 기민한 대처를 보이는 좋은 경영진입니다. 소파이의 돈벌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정책의 종료 시점이 머지않았고 시장의 또 다른 악재가 발화하지 않는 한 학생론 탕감 정책의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강한 호재를 기대하는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파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때마다 논에 모를 심듯이 모내기를 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소파이 주주님들 모두 미래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